내가 과거 홈페이지에 보면 돈 빌려줬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이 질의가 올라와요. 그럼 옛날 홈페이지에는 내가 사실 파산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놨던 건데 일반 법률 상담적인 것도 그때는 변호사들도 이렇게 요새처럼 무슨 영업적으로 홈페이지 있고 그런 적이 없으니까 우연히 많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까지 그런 법률 상담까지 많이 들어왔는데 내가 법률 상담을 뭐 해줌에 있어서 한 학기 1년 동안 민사법을 다 이렇게 수업적으로 하는 것을 거기에 이렇게 소송하라고 가르쳐 줄 수도 없고 해서 답변을 뭐 제대로 내 의도도 아니었고 법률 상담하려는 의도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참 깝깝은한데 제일 깝깝한 게 이제 당사자는 빌려줬는데 못 받는다 어떻게 하냐 소송하면 그럼 첫 번째 거예요. 소송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손에 그 빌려준 돈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거지 소송 절차 기껏 알려줘봤자 설사 알려줬다고 해도 어디까지밖에 지금 안 되겠어요. 판결문 그래서 너 5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종이 조각 비슷한 거 얻을 수 있는 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답답했던 그 사람은 사실은 뭐였어요? 50만 원 빌려준 거 지금 내 손에 돌려오게 받고 싶다고 이런 것에 상담을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줘요? 소송 절차 1년 내내 가르쳐 줘도 당신한테 가르쳐 준 것의 결과는 그 종이 쪼가리 하나 판결문 받는 거 가르쳐 준다. 근데 내가 볼 때 당신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50만 원 손에 좀 쥐고 싶은 걸 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집행 절차를 또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잠수 타고 그럴 정도 되면 어디서부터 난관이냐면 실은 이 송달부터도 난관인데 최종적으로 또 어디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재산이 별 재산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지간의 오죽하면 물론 나쁜 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돈이 죄인이지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뭐 하듯이 오죽하면 친구지간에 연락 끊고 잠수 타고 그러겠냐. 처음에 내가 형편이 뭐 되면 당연히 갚는 건데 오죽하면 그러냐 등등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비추어 볼 때 판결문을 받아 둬봤자 실제 집행을 할 만한 재산이 변변이 없는 경우라면 그 참 허망하다. 당신이 지금 돈을 손에 쥐고 싶어하는 그 결과가 실제 내가 가르쳐 줘봤자 지금 허망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내가 이제 대꾸를 하면 또 그 사람은 되게 그게 뭐 자기한테 둔한가 봐요. 이런 사이트에서 기껏 올렸더니 상담을 막 그런 그따위 식으로 하느냐 막 그렇게 올라와요. 나중에 가서 봐.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돈을 손에 쥐려고 하는 건데 내가 볼 때 보통은 그런 정도의 상황의 채무자라면 친구지간에서 채무자라면 오죽하면 그런 상황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말로라도 조금 참아달라고 하는 거면 소송이 안 갈 텐데 그런 정도 되면 서로 이제 의를 끊으면서 잠수 타고 막 이런 정도라면 재산도 없는 경우라면 그게 집행이 될 만한 재산이 변변치 않으면 판결문 자체를 얻는 것은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또 앞에서 배운 뭐가 하나 있어? 지연손해금을 20% 정도로 이제 왕창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 등은 있거나 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뭐 그런 게 있거나 등은 있지만 하여튼 당장 돈을 받을 만한 재산이 없었을 때에 그 판결문은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 등등해서 참 그 곤혹스러움은 이해하지만 내가 제대로 상담적인 답변을 해줄 수는 없어. 특히 그런 케이스는 판결문까지 가기 전에 또 어디서 한번 곤혹스럽냐면 지금 얘기했듯이 이 송달이 원활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잠수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도 거기다 그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답변을 실제 했다는 건 아니고 마음가짐 거냐. 그럼 내가 뭐 탐정이를 돼서 거기 가지고 네 친구 잡아다 다치냐? 라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적으로 주소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사람한테 수송 내려면 어떡하냐? 라는 류의 상황에서 지금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뭐 채무자 네 친구를 파악을 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주겠어? 그 사실적인 건데 그럼 내가 뭐 저기에서 잠복해가지고 탐정처럼 뭐 그 잡아서 갖다 해야 되는 거야. 뭐 그런 마음가짐이죠. 다만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는 원래는 안 되는데 이런 건 있어. 사기로 고소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형사법적으로 사기죄는 뭐야? 변제할 의사가 없던지 변제할 능력이 없은 채 뭔가 이 금원을 편취한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되든 안 되든 그놈아가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든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든지 해가지고 사기적으로 내 돈 그렇게 가져갔다라고 일단 고소를 해놓으면 형사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쪽서 고소가 됐으니까 그 사람을 조사해서 이제 CCTV를 형사적으로 가리려고 연락을 하면 역시 경찰에서 내가 준 주소로는 일단 연락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야, 원활히.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경우 애초부터 사건도 안 될 것 같으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건적으로 구성해서 내면 그 사람을 조사해서 이제 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야 되니까 그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경찰도 연락이 안 되니까 결국은 연락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소재가 불명으로서 이제 기소를 갖다가 중지한다든지 뭐 했던 뭔가 걸어놔 그 사람을 갖다가 지금 조사를 더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걸어놓으면 그 채무자인 상대방이 뭔가 검문이나 뭔가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해서 뭔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서 탁 걸려, 컴퓨터상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해당 경찰서로 끌려와. 거기서 예를 들어 공항 같은 데서 탁 뭔가 공항 같은 데 신분 이제 확인하고 티켓 팔고 하니까 허리에서 탁 걸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고소된 경찰서에 경찰이 그 공항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이제 해. 그러면 이제 이 고소인한테 불러.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그러겠지. 돈 빌려간 사람. 내가 뭐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 갚는 거지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고 사실은 그게 맞지. 돈 빌려갔다고 다 사기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남발하면 안 돼. 남발하는 건 안 되지만 그렇게 형사사건을 걸어놓은 게 이 자보다 이렇게 배제시켜서 적어도 대면을 해가지고 너 왜 그러느냐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는 있단 말이지. 이렇게 잡아다 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뭐 그러면 왜 형사적인 것을 남용해서 뭐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효과를 보는 면은 있어. 그러니까 남용이 문제되고 그다음에 뭐 무고까지는 왜 이쪽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고소하면 무고인데 이거는 돈 빌려간 건 맞다면 그게 사실상 이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냐 없냐에서 무혐의로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쪽이 또 무고까지 되지는 않을 거야. 터무니없이 없던 일 갖고 한 건 아니니까 고소를 빌려간 건 맞으니까 뭐 그런 정도에서 무고는 안 되니까 써볼 만한 카드이긴 한데 함부로 이용해서 남용할 건 아니지. 하지만 하여튼 형사사건이 그래서 민사사건의 해결을 위한 형사사건이 남용되고 있고 고소가 남발되고 있고가 문제라는 거야. 순수 민사사건조차도 형사사건으로 해놓고 즉 형사사건을 하는 이유는 뭐야?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 돈 빌려간 거 이런 것에 거기에 그게 나중에 민사사건에서도 증거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거기서 진술이 나와. 그러니까 형사사건을 거는 게 이렇게 잡아다 주는 효과도 있고 거기서 이제 그쪽이 다급하니까 그냥 당사자끼리 만났을 때는 뭔가 거짓말로 돈 안 빌려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는 조금 경찰이니까 저도 그렇게는 못하고 예를 들어 뭐 형편이 안 돼서 못 갖고 있고 사기 의사는 없었다든지 이런 쪽의 답변을 한다든지 하니까 빌려간 것 같은 것은 거기서 일단은 인정되는 이런 증거로 쓸만한 얘기 등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지금 대여금은 간단해서 그렇지 뭔가 매매계약 같은 거 복잡한 것 같은 것은 그렇게 해서 사기로 건다든지 뭔가 여기서 트릭을 썼다든지 뭐 해가지고 하는데 민사적으로 해제해가지고 뭐 원상으로 회복하라라는 싸움 같은 데서 그렇게 형사로 걸어놓고 자초지종을 거기서 이렇게 흐름을 잡아서 진술된 것이 이 민사적인 증거로 쓰이는 게 자기가 증인을 내세워서 증명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형사사건으로 걸어서 그것을 민사사건의 증거로 쓰려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많이 생겨. 그렇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본다면 이게 별개로서 그렇게 하면 남용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횡령, 배임, 사기 이런 거로 걸어가지고 그것을 민사사건의 증거로 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종종 많으니까 하여튼 테크닉으로는 염두에 둘 수 있는 방법이야. 근데 실제 자기가 할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르치는 일반론으로는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근데 자기는 그래도 해봐야지. 그렇게라도 해봐야지.